정치적 견해, 성향을 갖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향에 대해서는 저는 그 사람이 보수든 진보든 전혀 문제 삼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 현행법 질서를 존중한다면, 그걸 지키고 산다면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 갈등이 있는 좌우 대립, 이념적 대립이 있는 사건마다 재판에 관여하거나 성명을 내거나 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편안한 재조사를 해야 된다.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야당은 특히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 법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 후보자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뭐 정치적 편향성 논란들이 뜨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선수 후보자는 27일 사법시선에 수석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도 엘리트 법조인의 길을 걷지는 않았는데요. 네.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권에서 같이 청와대의 비서관을 일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회장을 지냈던 민변 회장 출신입니다. 지금 이제 민변을 탈퇴했기 때문에 민변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민변을 탈퇴했어요? 탈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대법관 후보 지명을 받은 다음에 탈퇴한 지명을 거죠? 받고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대한 정치적 이 중립성 위반에 대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통진당 해산이 있었던 그 당시 위헌 심판 변호사 단장을 맡습니다. 변호단장.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상 헌재 판결과 입장이 굉장히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과거의 행적들을 미루어 보아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기에는 정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사실 그 통진당을 변호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요. 다시 말해서 내가 통진당이 좋다가 아니라 그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시겠지만 이 그 정당 해산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것이냐 위배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민주주의 논쟁부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그 변호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사법적 양심이나 이거에 따라서 변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늘 청문회에서 근데 그렇게 헌재에 대해서 비판해놓고 왜 나중에 와서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좀 2014년 당시 통진당 변호인 단장이었는데 그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자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이제 2018년엔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을 존중한다. 좀 화면에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사법 체계 질서에 따라서 헌재가 결정을 내렸는데 존중을 안 하면 그러면 그거를 온몸으로 거부하면 뭐를 하는 거? 혁명투쟁이라도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헌재 결정을 나는 수긍을 못하지만 승복한다. 왼쪽에 있는 것은 본인의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고 그럼요. 두 번째는 그 결정에 대한 변호사로서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것을 인정하느냐의 여부. 아니 헌법재판관도 소수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소수 의견을 낸다고 해서 나는 여기에 동의 안 했으니까 헌재 결정에 나는 승복 못해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저게 왜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말이 조금 지금 뭐 충분히 그런 논리는 성립이 되는데 당시 그렇다면은 변호사 입장에서 그때 그 말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나는 헌재니까 헌재의 판결은 존중하는데 그러나 내가 변호사로서 나의 양심에 비춰보면 논리가 좀 수긍하기 어렵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지만 승복한다. 그 말을 그때 했다면,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말이 좀 셌거든요.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 헌재는 죽었다. 이제 이런 굉장히 강하게 헌재의 존립 자체를 이제 부진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와서 약간의 덧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리 자체는 저는 김평론가 말씀하고 저는 같다고 보는데 말의 정도를 조금 그때 가려서 했다면은. 왜냐하면 변호사가 어쨌든 간에 변호사의 원칙은 그거거든요. 내가 패배하더라도 판사와 법원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게임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게 변호사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저렇게 재판소 자체의 존립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적절치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 요인이 또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심판 결정은 내려졌지만 소속 의원들, 지방의원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후속적인 사법적인 쟁점이 도출이 되고 있었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거리의 언어가 갖는 어떤 톤 이것까지도 같이 참작을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